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서 문해력의 발달을 제대로 안 하고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거꾸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문해력이 너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책을 읽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미 3, 4학년 이상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들앤의 저자 곽윤정 교수님의 부모학교 라이브 강연이 4월 9일 11시에 찾아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제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과 관심사는 우리 아이가 책을 싫어한다. 여전히 책을 읽지 않으려고 한다.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중학년이든 고학년 시기에 아직 책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졸이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현실적인 어려움. 너무 어렵죠. 네.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 조금 더 쉽게 기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을 정기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책이라도 이거는 요만큼 이 기간마다 한 권씩 읽기로 하자라는 그 큰 틀을 만들어 두시고 절대로 책을 읽어라가 강요가 되어서는 효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뭔가 과제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쉽게.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과제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읽는 게 돼야 되는 거고 첫 단계에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게 어려워서 이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2주에 이거 한 권 읽는 거는 큰 부담 없이 하겠지.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책을 한번 읽어봤더니 의외로 되네, 뿌듯하네, 성취감이 느껴지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칭찬이 와야죠. 너 해냈구나. 너가 이거 해냈다는 거 참 대단한 일이야. 축하해, 잘했어. 이런 격려가 쌓이면 뭐 읽을 만한 책인데 칭찬도 받고 좋지. 이러면서 이제 아이가 조금씩 책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루틴으로 해보는 거, 무조건 재밌는 책으로 하는 거, 혼자에게만 부담을 주지 않고 같이 할 수 있게. 이게 친구도 좋고 부모님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면 마음은 좀 열릴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서 문해력의 발달을 제대로 안 하고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꾸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문해력이 너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책을 읽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미 3, 4학년 이상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좀 전에 이제 칭찬 얘기를 해주셔서 그 당시에 이제 또 저희 지난번 영상에서 축하해라는 말을 해주는 게 정말 아이한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또 무릎을 탁 치셨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또 뭔가 칭찬하는 방법, 팁, 노하우 이런 게 있다면 또 없을까요?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체적인 칭찬이어야 해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잘했을 때, 해냈을 때, 그럴 때 그거를 콕 짚으면서 칭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니 대단해. 너 이걸 해냈구나. 축하해. 예를 들면 아이들이 그 디지털 디바이스 쓰는 거에 너무 몰두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거를 자기가 탁 덮었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와, 너 그거 너가 스스로 닫았네. 다른 거 하려고 그랬구나. 또는 너 약속 지키려고 그랬구나. 야, 그러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오고 갈 때 아이는 조금씩 자기 효능감을 쌓아요. 그게 결국은 공부에 대한 어떤 준비도일 수도 있고 자존감이 되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나갈 어떤 귀한 힘을 얻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날 할 일 약속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자유시간을 안 하고 가지려고 하고 뭔가 해야 될 그 약속들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그때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사실 부모는 권위적이어야 해요. 놀라실 수 있을 텐데 권위주의적인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권위가 있어서 부모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에게 진리로 느껴져야 해요. 예를 들면 자기가 계획을 세웠으면 지켜야 하는 거야. 꼭 해야 되는 숙제는 먼저 하는 게 좋아. 뭐 이런 말들이 그때까지 어떻게 아이에게 스며들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부모가 시켜서 쉽게
그렇게 모든 일을 해왔던 아이는 당연히 그때쯤 가면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반발심이 들 거예요. 청소년이 되고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리다면 사실은 솔루션이 좀 쉽기는 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일 안 하고 말하자면 자유만 쫓았을 때 그때의 결과를 본인이 책임지게 하는 것. 그게 당연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되는 건데 이게 이미 이 시간에 이거 해 라고 했어. 아이가 어릴 때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청소년기가 돼서 나 이제 다 싫어. 나 학교도 안 갈 거고 숙제도 안 할 거야. 나 대학도 안 가. 막 이런다면 그때 가서 그래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게 부모로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걸 거예요. 부모가 자기 주관, 내 욕심 이런 거를 내려놓고 그래 그러면 너 얘기 좀 들어보자. 너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싶니? 네가 진짜 바라는 거는 뭐니? 그거부터 시작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얘가 지금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 아이를 지금 힘들게 하나? 그러면 아까 그 아이 어릴 때는 좀 책임을 지게,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제가 약간 아직 아이를 안 키워봐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칭찬하고 통해요. 그러니까 잘했을 때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존중하며 칭찬해주고 잘 못했을 때 그만큼 거기에 대한 반대 피드백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한 건데? 라고 일단 물어보면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거기서 내가 답할 게 궁색하다. 그것 아이가 느껴요. 나 사실은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내가 안 하고 놀았네. 이걸 느끼거든요. 그걸 느끼게 한다던가 조금 강하게 나갈 때는 저는 부모가 거기에 화낼 권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 일이니까. 그러나 실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너한테 좀 실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아이한테 엄청 무겁게 다가가야 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부모님이 나한테 실망을 하셨다네. 그 말이 막 야단치고 심지어는 막 어떤 부모는 체벌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가야 돼요. 대신 그 실망이 뭔가 뭐 점수를 못 받은 거 이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스러움이라는 표현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겠네요. 학교에 그 숙제 안 해가서 혼날까 봐 걱정돼서 숙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나고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이가 아파서 고생하는 것도 나고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서 고생하는 것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아이가 알게 해야 돼요. 막 떠먹이면서 아이는 미디어 세워놓고 계속 보고 신랑이 하다가 이거 안 보여주면 안 먹어. 이런 애한테 너무 안타까우니까 키는 키워야 되니까 막 떠먹이면서 그래 보면서라도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일단 부모의 권위가 전혀 먹히지 않는 케이스고요. 또 아이가 부모를 조종하고 있는 경우인 거고요. 또 아이가 스스로 그게 잘못인 걸 아는데도 결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철저하게 주관을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부모의 권위, 또 반대로 주체적 인격체로서의 어떤 아이에 대한 존중,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한 가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그 권위라는 것이 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요? 저는 권위도 대화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이 앞에서 나 너보다 나이 많아, 뭐 인생 많이 살았어, 나 옛날에 공부 잘했거든, 이런 말을 갖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아이랑 걔가 어릴 때부터 정말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절로 옮아가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세상을 저렇게 알고 있구나, 저런 경험을 해봤구나, 자기가 모르는 단어도 그걸 통해서 들으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자기가 부모를 진짜 좋아하고 그 관계가 좋다면 그 대화가 결국은 바로 권위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잘난 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친구 같은 부모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에서 오히려 권위가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욕심에 따라서 아이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해요. 그렇지 않았을 때 권위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관계와 존중에서 권위라는 게 오히려 나오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그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좋은 방법으로서 책 동아리를 계속 이제 권장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난번에 1, 2학년 때 저학년 때 책 동아리 얘기를 좀 해봤는데 좀 고학년, 중학년 때 책 동아리 운영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 좀 챙겨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 2학년 때는 더 시작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아이들이 멋모를 때거든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책 읽고 얘기할 거야 이러면은 이제 놀러 온다 생각해서 굉장히 즐겁게들 오는데
3, 4학년, 5, 6학년 이제 갑자기 시작한다. 저는 네. 뭐 그것도 당연히 추천을 하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이건 뭐지?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사교육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생각을 안 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만큼이라도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여서 같이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아이들이 동의를 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 네. 그렇죠, 그렇죠. 할래? 라고 물어봐서 한다 그러면 하는 거지. 이게 결코 뭐 부모님들의 욕심에 따라서만 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미 네. 그 나이면. 네. 그래서 아이들이 동의를 한다. 그러면은 좋은 선택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실제로 그 책 동아리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1, 2학년 때와 좀 3, 4 또는 5, 6학년 때 좀 방식이 달라질 것 같은데 좀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무조건 읽기 동기를 탄탄하게 만들어 두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 1, 2, 3학년 때는 이야기책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화, 이제 문학이죠. 정말 재밌는 책. 저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 정말 즐겁게 신나게 읽은 책들. 그런 것들을 추려서 실었고요. 4학년 때부터 뭔가 확 변화를 가져왔어요. 근데 왜 그랬냐 하면 아이들의 문해 지도에 있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의 읽기 쓰기만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책 동아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비문학, 즉 논픽션 문학을 좀 과감하게 많이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회, 경제, 환경, 예술, 인물, 문화 등등. 그래서 빠지지 않게 골고루 그러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한 번은 문학, 한 번은 비문학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더 다양한 책 그리고 책마다 다른 글의 특성 그런 거를 더 잘 느끼게 한 거죠. 그래서 활동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논픽션을 통한 글 읽기 또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게 결국은 교과 학습하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하고 있는 학습의 레퍼런스가 되는 책들을 좀 다양하게 읽고 이렇게도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2단계 이 책에서는 한 문단 글쓰기의 완성, 그걸 또 원고지에 쓰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비문학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걸 강조를 했다면 이제 3단계 5, 6학년 때는 이제 토론, 논술 이 부분을 강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책을 읽고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를 배우고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책도 그런 책을 좀 읽어보고 다양한 주제로 말을 해보는 그리고 문단도 그때는 한 3문단 이상으로 늘려서 글을 완성해보는 이제 그런 걸 했죠. 이제 엄마의 첨삭 지도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시중에 그런 논술에 대한 얘기도 많긴 하지만 토론이라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비교적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궁금했던 거 한 가지가 있는 게 이게 애들끼리도 토론을 하지만 또 집에서 부모님과 아이가 토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견 이제 나쁜 방향으로 가면 부모님의 약간 일방적인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이들끼리 토론을 해도 뭔가 목소리 큰 애만 떠드는 또는 뭐 일방적인 주장을 해서 감정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실 아주 토론 문화에 막 아주 잘 익숙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이와 부모님이 토론할 때 또는 아이들의 토론을 중재할 때 부모님이 좀 하지 마셔야 할 것, 좀 유의하셔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말 그대로 답정너죠. 뭔가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없는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쪽의 답 그런 게 있다. 그리고 그쪽에 뭔가 그 모범 답안이 될 만한 논거가 많다. 이럴 때 유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이들은 지금 커가고 있고 생각도 성장하고 있고 얼마든지 지금 색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나름의 어떤 좋은 근거, 논거만 잘 될 수 있다면 전부 다 이응, 지읒, 인정.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집안에서 있는 어떤 사소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아이가 나는 이 생각 때문에 이게 맞다고 여겨져요. 이대로 할래요. 라고 하면 인정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뭐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학교에서 읽기 쓰기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고 말씀 주셨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책 동아리 또 사교육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책 동아리나 또 사교육 말고도 부모님들이 아이의 어떤 독서 습관, 읽기 쓰기를 위해서 조금 고려해 보실 만한 방법 이런 것들 추천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책이라는 환경에 좀 제대로 노출시켜 보는 것도 좋아요. 이제 이럴 때 이제 도서관이 도움이 되거든요. 여태까지 이제 그런 시도를 안 해봤다 하더라도 좀 뭔가 흥미있는 한 번의 경험으로서 도서관을 잘 이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같이 갔을 때 뭔가 책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프로그램도 한번 같이 해보고 또 아이가 고르는 책을 대출받아서도 집에 가져와 보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는 부모님이 고르시는 책을 또 가져와서 그러니까 모델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부모님이 책을 싫어하고 읽지 않는 가정일 때 아이가 책을 좋아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아 실제로 연구 결과도 그런 당연하죠. 이거는 정말 절대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뭐 어떤 책이 됐든 좋아요. 네. 아이의 뭐 양육에 대한 책도 좋고요. 뭐 아이 앞에서 자꾸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오늘 전문가 또 문해력 전문가 또 작가로서 또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오셨지만 사실 또 이제 직접 아이를 키우고 계신 또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초등 6년 사실 그 쉽지 않은 뭐 부모님들이 되게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신 그 시기를 또 겪어보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채널은 이제 초등이나 유초등 아버님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이제 좀 조언해 주신다면.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무엇보다도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에 대한 의욕이 오히려 꺾여 나가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고력과 창의력 부분에서는 아주 심각해지고 있어요. 저도 물론 아직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실험 중이지만 이제 확신이 좀 생겨요. 부모가 먼저 강하게 드라이브하면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아이가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어떤 자아 강도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갖출 수 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들어보셨을 텐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죠? 사랑?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저는 육아에도 이 어떤 세 가지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랑은 그냥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이라고 봐요. 부모님 중에 자기 아이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 계실까요? 그렇죠. 물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받는 아이가 부모님이 날 얼마나 사랑해 라고 느끼는지가 중요한 건데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꼭 뭐 성취해야 돼. 라는 메시지만 자꾸 가면 시간이 갔을 때 아이는 결국 그거를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소망인데 지나치면 안 돼요. 저는 큰 소망을 가지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겠어요. 뭐 우리 아이가 행복한 사람으로 이 삶을 살면 좋겠다 같은 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너무 이게 큰 거고 됐는데 자잘한 욕심.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좋겠다. 어느 학교에 가면 좋겠다. 꼭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소망이라기보다 아이에게 독이 되는 욕심일 때가 많아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이를 좀 믿어주세요. 잘 클 거라고, 잘 할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계속 이게 메시지로 나가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거를 원해요, 부모에게.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라는 그 감각, 이게 점점 발달하는데 그게 무엇보다도 강한 씨앗이 돼요. 그래서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을 계속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사건건 부모님이 해주시거나 다 계획 세워주시거나 뭐 어디서 언제 공부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 알려주시고 보내시고 누구와 비교하고 많은 걸 기대하고 하는 게 우리 아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초등학생은 좀 초등학생답게 그렇게 키웁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또 직접 아이를 키우고 계신 엄마로서 또 전문가로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서 그런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최다혜 교수님 모시고 이제 문해력부터 독서, 자녀교육, 구체적인 책 동아리 운영 방법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이제 책 동아리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초등 문해력을 키우는 엄마의 비밀 통해서 한번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믿음, 소망, 사랑을 잘 바람직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전하는
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저희도 앞으로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작가 손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